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주말에 미증시는 관세 우려 그리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겹치면서 하락을 했고요. 특히 트럼프가 10일과 11일 사이에 상호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런 내용들이 공개가 되면서 투자자들이 또 긴장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우리 증시는 뭐 관세에 대한 부담도 있고 증시 시가총액 상위 구도에 변화가 생긴 점도 또 특징이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바이오가 올라오고 코스닥은 로봇이 올라오고, 그러니까 이런 구도가 또다시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서 이 점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난주에 로봇, 유리기판, 재건, AI 등등의 종목군들이 올라갔는데 이외의 종목군들이 한두 개 정도 더 부각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도 계속해서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주말에 미증시는 초반에는 상승 출발했다가 미국의 소비자 심리 지수, 그중에서 기대 인플레이션, 향후에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라고 이제 예측하는 지표인데, 그 지표가 높게 나오면서 물가가 다시 올라간단 말이야, 이런 걱정, 그 다음에 트럼프의 관세 발언, 이게 겹치면서 하락했죠. 특정 업종뿐만 아니라 그냥 다 빠졌어요. 그러니까 업종 뭐 몇 개가 끌어내렸다가 아니라 모든 업종이 하락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관세 플러스 물가에 대한 부담을 갖고 빠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고, 특히 이제 고민이 있죠. 지금 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좀 긴장을 하고 있는 건데, 소비자 심리 지수가 67.8, 예상치하고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현재 지수가 68.7인데 전망 지수가 그거보다 더 낮아요. 그러니까 계속 갈수록 경제가 나빠질지도 몰라, 이렇게 걱정을 하는 거죠. 이런 걱정을 하는 이유는 물가가 계속 올라갈 거니까,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가 전망치 1년 기대 인플레이션 4.3%까지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속성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지지 정당별 그게 달라요. 예를 들어서 지금의 여당을 지지하는 사람은 물가 안 올라가, 제로야, 이렇게 생각하고,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5.1%까지 물가가 올라갈 거야, 이렇게 보고 있고, 중도에 있는 사람들은 3.7%로 보고 있고, 그러니까 지지 정당별 선거 이후에 아우 저 사람 공약 저런 식으로 실천하다 큰일 나지, 그러니까 이런 걱정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누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국채 금리가 빠지고 국제 유가가 내려가면 이 부분이 잡혀요. 왜냐하면 과거 데이터로 보면 기대 인플레이션하고 비슷하게 가는 경로가 10년물 국채 금리 하고 좀 비슷하게 가는 그런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당연하죠. 왜냐하면 10년물 국채 금리가 다양한 대출의 기준금리가 되기 때문에 그게 잡히는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미국 정부에서는 그걸 잡으려고 노력을 할 거고, 그게 잡힌다면 이 수치는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근데 당장은 저게 이제 올라가면서 투자자들이 놀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뉴스들 보면 뭐 역시 트럼프 뉴스가 제일 주목을 받죠. 특히 뭐 상호관세, 여러 국가들에 대해서 상호관세를 발표를 할 거다. 여기 이제 우리나라가 10위 안에 들어가는 미국의 무역 흑자 보는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거냐, 여기에 대한 어떤 긴장감이 있고, 특히 만약에 실행이 될 경우 우리나라 수출에 132억 달러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우려도 일부에서는 제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근데 이게 무한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저렇게 막 관세 겁줬다가 또 풀어줬다가, 근데 공짜로 풀어주는 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뭔가 얻고 나서 풀어주는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달러의 패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참 그렇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달러를 찍어내는 유일한 국가가 미국이다 보니까 미국의 물건을 안 팔면 달러를 만들어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어쨌든 관세 관련된 뉴스 나올 때 놀래고 풀어줄 때 하고, 이건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높죠. 근데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최대치의 관세가 전 세계에 부과될 가능성은 일단은 낮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긴 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놀랄 거고, 그 다음에 또 특징적인 뉴스는 두 가지 정도. 트럼프가 푸틴하고 통화하면서 우크라이나전, 뭐 저 통화 하나 했다고 해서 끝날 일 없지만 어쨌든 그런 분위기를 자꾸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 저게 어떤 형태가, 양쪽도 아마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아주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긴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할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시진핑하고 이제 국회의장하고 만나는 자리에서 여러 가지 메시지가 나왔다고 하죠. 그러니까 한한령 관련된 이야기, 그다음에 한국 방문할 거다라는, 고려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들, 이렇게 되면 이제 만약에 조기 대선이 펼쳐지고 어떤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바뀌게 된다라면 중국하고의 어떤 관계 개선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이게 이제 다 그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고 전쟁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또 관련된 종목이 되게 많이 엮여 있기 때문에
이런 뉴스에 이제 종목들이 오늘 반응하는지 이것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관세는 어쨌든 부담이 돼요. 그래서 블룸버그에 나온 기사를 보면 아시아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이 트럼프 변동성에 의해서 좀 안전한 쪽으로 가고 싶어 하는데 그 안전한 곳이 있다라는 게 중국의 딥시크 관련된 종목군들, 그다음에 고배당주들, 뭐 싱가포르나 호주가 배당 수익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출 의존도가 낮은 국가, 예를 들면 인도 같은 나라, 그다음에 그 외 일부 국가들의 국채, 뭐 우리나라 국채도 여기 들어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 증시에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항목이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 증시는. 이 관세라는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면 그거는 사실 좀 불편하긴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부드러워지는 흐름이 자꾸 나와줘야 일관성 있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코스피는 미국이 금요일마다 빠졌잖아요. 최근 들어서 금요일마다 빠지다 보니까 우리나라 코스피는 월요일마다 빠져요. 월요일에 하락 출발하고 다음에 주중에 만회하고 그러니까 이런 구도가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게 근데 그렇다고 월요일에 빠진 저점을 주말에 또 계속 마감한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재료가 터지고 재료가 익숙해지고 부드러워지고 이게 이제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들 보고 있는데 근데 이제 코스닥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스닥을 보면 지금 121선 넘어갔거든요. 근데 제가 코스닥을 주목하는 게 뭐냐면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건데 센 종목은 주도주는 3일 연속 조정이 안 나와요. 3일 연속해도 조정이 안 나오는데 코스닥이 지금 작년도 11월 초반 이후에 3일 연속 하락한 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틀 하락하면 그 다음엔 올라가고 이런 패턴이 되고 있거든요. 달리 말하면 3일 연속해도 조정이 나오면 그 추세가 끝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21선까지 훌쩍 넘어가 있는 상태의 코스닥이 그런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 거냐는 3일 조정으로 기준으로 본다. 근데 주도권이 개인에게는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예탁금이 증가된 게 그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라고 보기 애매하거든요. 저게 뭐 만기된 채권이 들어온다든가 아니면은 공모주 청약에 들어왔던 자금이 이제 환급돼가지고 붙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자금이 들어온 거 말고는 개인 자금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제 2월 들어서는 개인들은 오히려 매도를 했고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기관을 샀다 팔았다 하고 이런 구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도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종목이 강세 보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주로 외국인 기관이 매수하는 중대형주 쪽들, 그러니까 이쪽에서 어떤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중대형주는 시가총액 2천억 원에서 5천억 사이가 중형주고 그 이상이 대형주군이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개인이 주도하는 장도 있었어요. 예전에 코로나 직후에 고객 예탁금이 50% 이상 증가하면서 외국인들이 매도함에도 불구하고 막 그때 당시 2차 전지주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동학개미 운동 장세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예탁금 봐서는 주도권은 외국인 기관에게 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대형주 상승률이 코스닥 지수보다 높고 소형주는 절반, 지수 상승폭의 절반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메인 주도권이 어쩔 수 없이 외국인 기관 쪽에 있기 때문에 그쪽의 종목군들을 집중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보면 이게 5일 동안, 지난주 5일 동안 기관 외국인들이 매수한 종목들의 평균 매수가, 그 다음에 평균 매수가 대비 주가 상승률을 본 거거든요. 보시다시피 80%, 90% 정도 돼요, 승률이. 대부분 다 수익이 나 있잖아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 매수 상위 종목으로 해보면 한 30% 정도 나옵니다, 승률이.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러니까 이 주체들이 지금 올해 들어서 이제 플러스 수익률인 종목이 마이너스 수익률인 종목보다 2배가 많거든요. 2대1 정도 비율이면 증시가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종목 장세가 지금 잘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어떤 수급 구도를 2, 3일 주기로 계속 확인해서 이제 매수가 지금 쌓여 나가기 시작하는 종목군들 이런 것들을 자꾸 찾아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약을 좀 해보면 관세는 오락가락합니다. 뉴스가. 그러니까 긴장감 줄 때 또 겁 확 줬다가 이번에 특히 여러 국가 관세 이제 부과한다라는 거는 우리 입장에서 긴장도가 더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주식시장이 빠지고 환율이 올라가고 외국인들의 매도가 5천억 이상 나오고 이렇게 되면은 생각했던 것 이상 조정폭이 커질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뉴스, 그러니까 화요일 이후까지도 반응이 되는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과의 관계 개선 가능성 제기가 되면서 관련된 종목군들이 반응하느냐. 그리고 외국인들이 올해 들어서 연간으로는 순매도한 거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주간으로 보면은 순매수한 주가 한 번밖에 없어요. 근데 지난주에 외국인이 어쨌든 매수한 날이 더 자주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서 넘어온 재료가 별로 안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하는지, 그리고 특히 지난주에 강세 보였던 게 로봇, 유리기판, 재건, 제약 바이오 등등의 종목군들이 올라갔고, 그 외에 이제 AI 관련돼서 일부 종목군들이 반응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도에서 어떤 변화가 좀 생기는지, 이게 다 쭉 올라가기에는 쉽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게 사실은 시가총액이 합쳐봐야 굵직한 시총 상위 대형 업종보다 안 되기 때문에, 저게 제약 바이오는 좀 따로 있지만 뭐 로봇 유리기판 제거는 시총 합쳐봐야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런 종목군들 이외에 또 다른 대체 종목군들이 한두 개 정도 올라올 수 있어서, 특히 저 주말에 미증시 분위기가 안 좋은 상태에서 넘어왔을 때 기관 외국인들이 이럴 때 물량 받는 종목이 뭐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하나증권에서 나온 보고서에서 제가 평소에 좀 좋아하는 데이터인데, 여기 또 마침 보고서가 나왔길래, 지금 코스피 순익 추정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는데, 잘 보시면 작년도 9월 이후에 주간 단위로 볼 때 상향 조정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주하고 비슷한 적은 있지만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거든요. 그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죠. 그러니까 반도체, 뭐 한마디로 삼성전자 때문인데, 삼성전자가 계속 하향 조정되면서 실적 추정치가 계속 내려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투자들이 코스피 지수가 자신감 있게 121선 넘어서 추세 뒤집기가 나오지 못하는 그런 그런 이유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약간의 어떤 힌트 하나 나온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ISM 제조업 지수하고 우리나라 수출하고 또 테크 지수하고 비슷하게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게 순이익도 또 비슷하게 가는, 방향성이 비슷하게 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제조업 지수가 턴을 했잖아요. 지금 3개월째가 지금 턴이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걸 추정해서 보면 실적 추정치 하향도 거의 막바지에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 시각도 분명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기존으로는 삼성전자로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반도체는 AI만 좋았지 레거시가 좋았던 건 아니었잖아요. 근데 제조업 지수에 반응할 수 있는 게 또 삼성전자 반도체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뭐 스타게이트 동맹 맺은 것도,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그냥 풀이잖아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전자제품 만들고 뭐 디스플레이 만들고 뭐 반도체 만들고 휴대폰 만들고 다 만드는 업체니까. 근데 이게 이제 문제는 만들면 뭐예요? 시장에서 반응을 해줘야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반응이 나와지면, 아, 실적 추정치 하향이 마무리가 되면서 시장이 바뀐 거구나,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고, 그게 아직 나오지 않는다라면, 수급의 변화가 없다라면 아직까지는 계속 하향 조정하는 단계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전략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추정치 변화가 생겨서 턴이 되면 낙폭주까지 올라가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응 전략이 달라지기 때문에 삼성전자 수급을 이렇게 이제 이런 요인으로 좀 확대해서 해석해 볼 필요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자세한 건 제가 또 장중 돌아가는 거 내용 보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